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현장형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기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바쿠스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아바쿠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실습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실험 수업 같은 경우는 실습 수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게 좀 좋은데, 다행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을 직접 손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서, 이번 학기에 혹시나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비대면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습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제가 최대한 좀 실습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 자료를 올려놨었는데 아바쿠스 실습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슬라이드부터 압축 시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올려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뭐 나름 친절하게 쓴다고 노력은 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그래서 요 이해를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직접 아바쿠스 프로그램을 켜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바이 원으로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시험 조건이랑 이제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다 올려놨었는데 슬라이드 2, 3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실제 이 특성을 집어넣는 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부품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모듈에 가게 되면 이제 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료의 특성을 넣는 프로퍼티, 그리고 조립하는 어셈블리, 그리고 계산 정의를 하는 스텝 단계, 그리고 각각 표면에서의 마찰 등을 이제 표면 간의 관계를 정의하게 되는 인터랙션,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다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재료가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정의하는 이제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로드 단계,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나누는 메시 단계까지 총 7단계가 전처리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파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파츠 쪽으로 가서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뭐 상당히 많은 도형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위에 영어로 뜨긴 뜨지만 뭐 이 정도 그림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긴 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실습 시간에는 최대한 간단한 것만 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설명을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요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사실상 요 위에 있는 7개 정도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파츠를 제작하는 요 그림이 하나 있고 파츠를 제작한 거를 이제 늘릴 수 있는 네, 익스트루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익스트루드지만 이제 2D에서 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힌지 형상으로 이제 늘릴 수 있는 요런 게 있고요. 또 이거는 중간에 이제 와이어를 그리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크레이트 컷이라고 해가지고 이 컷 우리가 이제 원통을 만들었는데 원통 안에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도너스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요 도너스처럼 이제 구멍을 만들고 싶을 때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목깎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각진 네모가 있으면은 요 끝을 이제 둥그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갖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파트만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시편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파트를 누르게 되면은 슬라이드 2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설정이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D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2D 플래너에 이제 가 있어야 되고요. 아마 처음엔 3D로 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3D에서 2D로 이제 바꿔주시고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디포머블 그리고 리지드 두 개가 있을 건데 시편은 변해야 되죠. 시편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리지드가 아니라 이제 디포머블을 계속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는 쉘,
와이어 포인트가 있을 건데 지금 모양이 어때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이면은 와이어랑 포인트가 아니라 쉘 형태죠. 네, 그래서 쉘 형태 그대로 냅두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사이즈가 200으로 되어 있을 건데 200이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왜냐면 지금 4x4로 이제 샘플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200으로 하게 되면 진짜 완전 콩만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10으로 좀 줄여서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슬라이드에 스피시먼이라 바꿔놨는데 여긴 파츠 1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될 수 있으면은 네,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 파츠들 조립할 때 안 헷갈리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슬라이드 4와 동일하게 그림, 네, 동일한 형태의 이제 창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좌표가 형성이 된 걸 이제 딱 보게 되면 이거 뭐 아마 캐드라든지 그런 데 봤을 때는 사람 캐드나 카티아 같은 걸 쓴 학생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옆에 오른쪽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모양 만드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선을 그릴 수도 있고 원을 그릴 수도 있고 타원을 그릴 수도 있고 홀을 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사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그냥 간단한 기능 크레이트 라인스 렉탱글 직사각형 그리기죠. 네, 이 직사각형 그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막 따라다니죠. 점이 막 따라다니는데 뭐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 그려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다 오른쪽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좌표가 나와 있죠. 이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가로사, 세로사의 시편을 그려야 되니까 네, 0,0을 기준으로 잡고 가로 4, 오른쪽 4니까 4,4죠. 네, 4,4로 이제 좌표를 찍어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사각형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도 점이 남아있죠. 이거 점 남아있는데 이렇게 계속 그리면은 이게 계속 그려지거든요. 네, 이거 취소하려면 ESC 누르고요. 네, ESC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마우스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사각형이 딱 그려졌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이제 다 그렸죠.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Done을 눌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의 시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정사각형 말고 좀 더 복잡한 도면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들어있는 아바쿠스의 CAD 프로그램은 좀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양을 만든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바쿠스 같은 경우는 네, 다소 시스템사 거죠. 이게 걔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은 카티아라든지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 아바쿠스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복잡한 재료들을 그릴 일이 있다면은 뭐 카티아라든지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데서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임포트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임포트 하냐면 이제 파일에서 이제 임포트 가서 파츠 가서 이제 해당되는 파일을 이제 가져오면은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도형은 없으니까 다 이쪽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복잡한 도형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시먼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스피시먼을 눌러줄 펀치가 필요하죠. 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파트를 다시 한번 가줘요. 다시 한번 가주게 되면은 또 5번과 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뭐 같은 2D 플래너한 거 매한 가지인데 이제 얘네 펀치는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널리티컬 리지드라고 이제 요 리지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디스크리트 리지드랑 이제 어널리티컬 리지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가능하면 어널리티컬 리지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널리티컬 리지드를 사용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혹여나 이게 어널리티컬 리지드가 그려지지 않는 도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원이라든지 구 같은 거는 어널리티컬 리지드로 이제 못 그리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리지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티컬 리지드로 가고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얘가 길이가
5짜리잖아요. 길이가 5기 때문에 뭐 매한가지 10으로 사이즈를 냅둬주면 되고, 그리고 네임은 안 헷갈리게 슬라이드 5와 같이 네, 다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네,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제 이번엔 선을 그리면 되죠. 네, 선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선을 누르고 이제 0,0에서 5,0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얘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얘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ESC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ESC 눌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선이 생깁니다. 요거 확대하고 빼는 거는 그냥 그 마우스 드래그 가지고 하면 되니까 복잡해. 네,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 됩니다. 네, 요거까지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던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널리티컬 리지드라든지 디스크리트 리지드에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다고 해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이 필요해요. 얘네들은 기준점이 없으면은 그 해석을 할 때 얘네들한테 뭐 따로 뭔가 특성 같은 걸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움직이고 그런 걸 아예 정의를 못 하니까 기준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준점 어디서 만드냐면 이제 그 위쪽 창에 가게 되면 툴이 있어요. 네, 툴에 가서 이제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 레퍼런스 포인트 있죠. 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기준점이죠.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레퍼런스 포인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점을 어디 찍을 건지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좀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해석이 일어날 때 센터가 되는 지점에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반을 그 슬라이드 3번을 보게 되면은 반을 짜갈라 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을 짜갈라서 이제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 가운데 두 번째 점이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점에다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위치에 따라서도 나중에 경계 조건이 좀 바뀌거든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좀 해석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신경 써주면은 나중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품 두 개를 다 만들었어요. 시편이랑 다이. 근데 다이는 이제 뭐 강체니까 딱히 특성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데 시편 같은 경우는 특성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프로퍼티를 이제 정의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하나 보이죠. 시그마당 입실론 뭐예요? 이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죠.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크레이트 매터리얼스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딱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6번 슬라이드랑 똑같이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 준 자료에서 재료 물성은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소재 특성이라고 해서 고만간 스틸, 트입 스틸에 대한 물성을 제가 간단하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재 A라는 소재가 있으면 탄성 계수가 119기가파스칼이고 포화성비가 0.31이죠. 이게 이제 탄성 특성인데 탄성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니컬에 가서 일레스티시티 쪽으로 가서 일레스틱으로 가게 되면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뭐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한 기능들은 다 무시를 하셔도 되고 맨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라고 해서 영수 모듈러스랑 포화성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성 레이시오는 우선 0.31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영수 모듈러스 같은 경우는 119기가파스칼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119기가파스칼 했을 때 그냥 119라고 치면 안 되고 기가파스칼이기 때문에 네, 메가파스칼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해주게 되면 000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보게 되면 11만 9천 메가파스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이게 가끔가다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단위는 항상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니컬 프로퍼티에서 이제 항복 강도랑 이제 인양 강도를 집어넣어야겠죠. 항복 강도가 이제 연신율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연신율이 0이냐면요. 아바쿠스에서는 탄성 연신율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소성 연신율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소성 연신율이 시작되는 시점을 0이라고 하고
끝나는 지점을 끝나는 지점의 숫자를 이제 또 따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플라스틱시티에서 플라스틱으로 가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그 소성 변형률에서 강도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항복 강도가 419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은 이제 소성 변형률이 0인 시점에,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에서 419메가파스칼이라는 녀석이 이제 변형률이 0.47 거의 딱 끊어진 시점에서는 144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 엔터를 쳐서 한 칸을 더 늘려줘서 0.47에 1440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지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딱 이렇게 0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 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강도가 계속 유지가 돼서 그냥 계속 평생 419메가파스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고 재료 이름도 안 헷갈리게 제가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보면 이제 메터리얼스에 보면 A가 딱 정의가 돼 있죠. 근데 A를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위치에 이제 재료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균일하냐 안 균일하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 그 특징이 뭐냐 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카테고리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 타입은 균일하게 냅두면 되고 네임만 우리가 재료 A를 정의하는 거니까 A를 해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정의되어 있는 재료가 A밖에 없으니까 A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작업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뭐 재료가 A, B, C 이렇게 있다. 그럼 해당되는 재료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OK를 누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섹션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다이 같은 경우는 섹션을 네, 정의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고 스피시먼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위에 보면 파트라는 게 있죠. 지금 다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스피시먼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스피시먼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어사인 섹션을 해가지고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뺍니다. 이렇게 빼고 얘를 딱 눌러서 정의를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재료를 정의할 거냐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섹션이 지금 남아있는 게 A밖에 없으니까 A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섹션이 정의되었다는 의미로 초록색으로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료가 이제 이 시편이 이제 A의 특성으로 정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8번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8번 슬라이드인가? 아니구나. 7번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7번 슬라이드에 있는 소재 특성 설정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조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압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압축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하기 위해서 이제 어셈블리를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뭐 시편이라든지 다이가 없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인스턴스 파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파트 앞에서 만든 파트를 불러온 단계거든요. 파트 불러오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파트 다이랑 스페시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눌러보게 되면 얘네들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스페시먼을 딱 눌러서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에 나타나게 되고요. 다이를 누르게 되면은 다이의 초기 위치가 0,0이라서 이쪽에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나중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 상태에서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은 다이랑 이제 스피시먼 둘 다 이제 다 불러져 온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압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압축이 위에서 밑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이 어디가 있어요? 이 밑에 있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가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시켜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트랜슬레이트 인스턴스가 있고
이제 그냥 인스턴스 가서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편한 방법은 당연히 그림 보면은 딱 답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얘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파츠를 이동할 거냐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다이를 이동해야 되니까 얘를 눌러야겠죠. 얘를 누르고 너는 누르게 되면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0,0을 그냥 좌표를 지정하거나 그냥 얘를 누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점에서 이만큼 이동할 거니까 얘를 눌러서 네 일으키고 올리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면은 이제 이동이 되고요. 물론 비슷한 기능으로 회전도 가능해요. 뭐 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로테이트 딱 버더 이거죠.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눌러서 해가지고 센터 포인트를 여기다 두게 되면은 회전 이런 식으로 90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X 눌러서 취소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인터랙션이라든지 그런 좀 얘네들 사이에 관계를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붙어 있으면은 해석하기 이거 건드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얘를 한번 눌러서 OK를 눌러서 0, 이 기준을 지금 0,0으로 두고 Y로 1만 더 옮길게요. 네, 아이고. 네, 지금 스타트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고 엔드 포인트를 이제 1로 하게 되면은 Y로 1만큼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엔터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엔터를 눌러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 조건이랑 이제 계산 시간 그리고 그런 계산을 할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보게 되면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바쿠스가 저번 시간에 유한 요소에서 해석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계산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형 근사식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막 쪼개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 스텝에 따라 시간 스텝이 너무 길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적당한 쪼개지는 시간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 스텝이라는 거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텝 네, 해석 단계를 가게 되면은 네, 자 스텝 1이 있고 네, 우리가 압축을 했다 펀치를 뗄 거기 때문에 총 두 가지의 단계를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압축 단계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고요. 뭐 밑에 뭐 문제 타입은 뭐 동적인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정적인 문제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압축 정도는 되게 준정적적인 시험이니까 그냥 정적인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컨티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창이 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간을 제가 10초라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지금 그 3번 보면 계속 해석 단계가 10초라고 정의가 돼 있을 건데, 네, 타임 피리오드를 10초라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소송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선형적인 효과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ON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은 소송 변형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ON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인크리멘테이션을 가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타임 스텝이 너무 크죠. 초기 타임 스텝이. 이거 이만큼 해놓으면 나중에 계산하다가 뻗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인크리멘트 사이즈를 0.1로 지정을 해주고 최대 인크리멘트 사이즈를 1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인크리먼트의 숫자를 좀 넉넉하게 한 1000 정도로 냅둬주게 1000 정도로 냅둬주고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에 계산 스텝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이 눌러졌다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텝 단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네, 리턴이라고 또 하나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컴프레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초 동안 눌렀다가 10초 동안 뗄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이미 비선형적인 문제를 한번 정의했기 때문에 얘는 on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냅두면 돼요. 그리고 인크레멘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1000으로 바꿔주고 0.1로 바꿔주고 최대를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바꿔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스텝이 총 3개가 생겼죠. 이니셜에서 초기 스텝이 있고 컴프레션 스텝이 있고 리턴 스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치랑 그 시편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마찰이 존재를 하잖아요. 마찰이 존재하고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 관계에 있고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스텝을 리턴 최종 단계에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초 단계에 이미 다 정의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설정할 때는 이니셜 쪽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요 스텝으로 이제 계산을 경계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런 또 창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이제 과연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네, 마찰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마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create interaction property라고 해가지고 이 상호작용 특성이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창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슬라이드 지금 보면은 11번이죠. 11번에 창이 뜨게 될 건데 우리는 지금 마찰이 없는 게 아니라 마찰이 있는 걸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프릭션이라고 그 마찰의 영어죠. 프릭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은 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창이 뜰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창이 뜨게 될 건데 마찰 같은 경우 기계적 특성이죠. 그래서 메카니컬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탄젠셜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어요. 탄젠셜 비헤이비어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찰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프릭션 포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기본 조건 같은 경우는 프릭션리스 마찰이 없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표면에서의 마찰 계수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페널티라고 해서 마찰 계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부분들은 더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밑에 있는 프릭션 코에피션트 마찰 계수만 정의를 하면 되는데 다시 3번 슬라이드로 돌아가가지고 그 리지드랑 스피시먼 간의 마찰 계수를 제가 얼마로 정의한다고 했죠? 네, 보시면 이제 0.3으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0.3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0.3을 딱 집어넣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인터랙션 프로퍼티가 왼쪽에 정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인터랙션이 뭐 여기 그림에 안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뭐 이 사이에 마찰을 아직까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건데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인터랙션으로 가게 되면은 슬라이드 12번과 똑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12번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페이스 컨택트를 골라라고 적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사이가 지금 표면이죠. 표면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는 마찰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안 헷갈리도록 어, 어떻게 바꿀까? 뭐 여기 사실 이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마음대로 뭐 프릭션이라 바꾸겠습니다. 지금 창에는 좀 다르게 강의 자료는 제가 좀 다르게 정했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마스터 서페이스를 고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마스터 서페이스는 이 시편이 아니라 이 녀석입니다. 네, 강체예요. 그래서 강체를 딱 눌러주게 되면 빨간색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는 누르게 되면은 어느 방향의 서페이스를 정의할 거냐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편하고 접하는 면이 어디예요? 노란색이에요. 그 마젠타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종속되는 서페이스가 어딘지를 골라라고 나올 겁니다. 뭐 서페이스로 난 노드 리전 둘 중 하나로 골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표면을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면을 정의할 거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레이브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금연과 닿을 수 있는 모든 면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은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정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이게 그 압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이런 식으로 짜부라들거든요. 짜부라들 때 보면 이게 가끔가다 얘랑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얘랑 닿는 걸 정의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쫙 들려가지고 점점 이게 다이에서 튀어나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계산이 이상해지겠죠. 혹시나 궁금하면 이거 정의 안 하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정의를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정의를 안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하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지정돼 있고 얘를 그냥 지정하려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만 지정이 되잖아요. 이걸 같이 지정을 해주려고 하려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Done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사이드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 바꿀 필요 없고 컨택트 인터랙션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앞에 만든 프리션 하나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 프리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혹시나 이제 뭐 다른 프로퍼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가가지고 네, 크리에이트 인터랙션 프로퍼티가 여기 또 있거든요. 조그맣게. 네, 요거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다 정의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OK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설정에 어떤 걸 또 설정해야겠어요. 지금 시편이 여기가 대칭 상태라고 제가 말을 했고 그 그림 2번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 3번 보면 이제 제가 다 정의를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X로 대칭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Y쪽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했어요. 네. Y쪽에 움직임이 없다고 했는 걸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로드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로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크레이트 로드도 있고 크레이트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데 경계 조건 설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가면 됩니다.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그 힘을 만약 컴프레션을 가게 되면 이제 힘을 얼마나 줄까요? 이게 주로 힘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속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 펀치 내려가는 속도가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정의할 때 보게 되면은 어, 뭐 인스트론이라든지 그런 기계들 보면은 이 로드로 정의를 안 하고 어떻게 정의를 해요? 속도로 정의를 하죠. 속도로 정의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쓸 일이 많을 겁니다. 여하튼 지금 해야 되는 게 초기의 상태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니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X 대칭을 정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대칭 정의하려면 위에 아주 친절하게 시메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름을 안 헷갈리게 X sim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은 네, 어디를 정의할 거냐라고 나오는데 X 대칭이니까 여기를 해야겠죠.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랑 이제 대칭이 똑같은 사각형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도록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눌러가지고 네, 던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정의를 할 거냐, 뭐 시메트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해서 뭐 x 시메트리, y 시메트리, x 시메트리, y x 시메트리, z x 시메트리 나오는데 제가 경계 조건에 말한 대로 x 대칭만 누르면 되니까 요거만 누르면 돼요. 뭐 밑에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요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친절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의 움직임이 없고 y축에서 x축으로의 전단 움직임 없고 Z축에서 X축으로의 전단 움직임이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굉장히 친절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보시고 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축 시메트리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돼 있다는 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요 바닥이 Y축으로 움직임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한 번 더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가서
이제 그 y hold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네, 아이고 y hold라고 적어 놓고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y축 방향으로만 안 움직이면 된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시메트리를 정의할 필요가 없고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서 UI 이꼴 0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로 가서 네, 요쪽 면에다가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넌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X, U1, U2, U3 중에서 이제 어떤 값을 계속 유지를 시킬 건지, 그러니까 뭐 이 값은 이제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U1, U2 값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래서 U2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네, Y축에 대한 경계 조건이 이제 형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압축을 했을 때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그대로 이게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Y에서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막 짜부러 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얘네 지금 밑으로 내려야겠죠. 이제 압축하는 걸 정의를 해야겠죠. 맞죠? 압축하는 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딱 들어가서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네 이제 이 말을 하게 되고 스텝이 어떤 단계예요? 지금 압축을 하기 위한 단계가 컴프레션이죠. 컴프레션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뭔가 바꾸긴 바뀌었는데 여하튼 지금 써야 되는 거는 벨로시티죠. 벨로시티로 정의를 해도 되고 이제 뭐 이동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제 정의를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정의를 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해서 컨티뉴라고 누르고 이제 펀치에 대해서 경계 조건 설정해야 되는데 펀치에 대해서 경계 조건 설정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스피시먼 같은 경우는 이게 정의가 되는데 얘는 지금 정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정을 해놨던 요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점에다가 이거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누르고 던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U1, U2, U3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U1하고 U3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냥 0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U2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슬라이드 3번에 보게 되면 1단계에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간다고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를 써주고 OK라고 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고 했죠. 네, 올라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바운더리 컨디션 한 번 더 가가지고 네, 네임을 return이라고 네,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리턴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리턴 스텝으로 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네,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동일한 지점이죠. 지금 어차피 펀치가 밑으로 내려가다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서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 던이라고 해주고 난 다음에 U1, U3는 안 움직이는 게 그냥 고정이니까 그냥 0으로 냅두고 U2만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로 해줘야겠죠. 네, 2로 해줘서 OK라고 해주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보면은 리턴 단계에서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정의가 돼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겠죠. 네. 지금 두 개에서 정의돼 있어서 마이너스 2가 정의되면은 0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계산 꼬여서 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류를 이 밑에 걸 없애줘야 됩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가서 네, 여기 이제 경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매니저가 있는데 그 매니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5번하고 똑같이 지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15번하고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X 시메트리에 대한 조건은 초기 조건부터 쭉 유지가 되고 있고 Y가 안 움직인 조건 역시 지금 초기 조건부터 계속 유지가 돼 있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뭐예요? 컴프레션 지금 다이가 내려가는 단계에서도 정의가 돼 있는데 돌아가는 단계에서도 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뭔 뜻이냐면은 다시 돌아가는 단계에서도 얘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계속 그대로 돼 있고 플러스 2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동시에 정의가 돼 있어서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애줘야겠죠. 이거 어떻게 없애주냐면은 오른쪽에 보면 deactivate라고 있어요. 비활성화. 네.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정의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맞는 이제 해석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성분 없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 이제 그대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OK 버튼이 이제 디스미스거든요. 확인 버튼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창이 닫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처리에 필요한 경계 조건까지 모두가 설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설정 다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 원위치 시켜야겠죠? 이거 원위치 시키려면은 다시 어셈블리 가가지고 네, 트랜슬레이트 가서 얘 눌러주고 엔터 눌러서 뭐 숫자로 정의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너 이쪽으로 가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정의를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하고 이제 로드까지 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얘네들 이제 그 각각의 요소가 어떤 요소에서 그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요소를 나눠줘야겠죠. 그 요소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메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어셈블리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요소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시드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박혀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 상태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너 못 나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똑 떼와가지고 네, 요소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각각 유한 요소 해석법이니까 요소를 나눠줘야 되겠죠. 네, 요소를 나눠주기 위해서 파트를 누르게 되면은 스페시먼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시드를 뭐 0.4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0.4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작게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0.2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요소가 좀 촘촘하게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선형로 쭉 형성이 되는데 이걸 OK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사라집니다. 근데 이미 그 요소가 어떻게 나눠질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메시 파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요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색깔이 분홍색이었죠. 분홍색이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정확한 계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사실 모양이 단순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메시가 깔끔하게 짜지는데 실제로 그 나중에 인장 시편 같은 정도만 돼도 모양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프리로 이런 프리 상태로 메쉬를 짜게 되면 좀 메쉬가 상당히 좀 더럽게 짜져요. 그래서 이 메쉬 모양을 조금 더 깔끔하게 짜주려면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스트럭처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네 메쉬를 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쿼드에서 스트럭처드 상태로 이제 바꿔가지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기존의 요소를 짠 거랑은 또 다른 요소기 때문에 얘네들 요소는 다시 삭제가 되고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요 초록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메쉬를 짜주게 되면 다시 똑같이 이제 메쉬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요 기능이 이제 은근히 나중 되면은 필요한 기능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메쉬 제가 뭐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이런 거 메쉬 어떻게 나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어, 여- 그림으로 따오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 때는 항상 요렇게 요 기능을 써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네,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혹여나 이제 나중에 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고서 쓸 때 그림 같은 거 어떻게 따오냐고 말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캡처 도구 쓰지 마시고요. 이제 아바쿠스에 가게 되면은 그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가 이제 뭐 컴퓨터 프린터로도 할 수 있지만 파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뭐 PNG 파일 해가지고 뭐 파일 네임 쳐가지고 이제 파일 뽑아내가지고 쓰면은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는 좀 꼭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메시까지 다 짰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끝났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제가 전처리랑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이제 후처리 정말 기본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보여주고 끝내려고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데이터 어떻게 뽑아내서 보고서 쓸 건지 보고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저장을 한번 해 놓으세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저는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아니다. 컴프레션 트라이얼.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이제 계산을 돌리러 가보겠습니다. 뭐 최적화 있는데 뭐 최적화 돌릴 만큼 복잡한 해석이 아니니까 요건 그냥 제껴도 되고요. 바로 잡으로 가겠습니다. 잡으로 가게 되면은 크레이트 잡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해석을 돌리기 위해서 어, 컴퓨터 계산을 돌리기 위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슬라이드 17번처럼 이제 계산 설정을 할 수 있는 어, 창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날짜를 200327 하고 이제 어떤 단계인지 컴프레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모델에 대해서 계산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풀 어널리시스를 그대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인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메모리를 뭐 컴퓨터 메모리를 얼마만큼 쓸 거냐라는 게 나오고 이제 병렬화 기능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CPU를 하나만 쓰는데 CPU를 뭐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뭐 멀티플 프로세서를 이용해 가지고 뭐 만약에 i5나 i7 같은 경우는 쿼드 코어라든지 이제 헥사 코어잖아요. 그런 코어들을 좀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가 혹시나 좋은 거 쓰고 있으면 그래픽 카드 가지고도 이제 가속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복잡한 계산할 때는 계산이 좀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 계산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3분 카레처럼 다 끝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OK를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잡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이 형성이 됐죠. 네, 이거를 이제 잡 매니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서브밋 그 바로 이제 제출해가지고 문제를 돌려도 되지만은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돌렸다가 중간에 멈추면 상당히 멘탈이 깨집니다. 그래서 멘탈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이전에 데이터를 사전에 체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체크하는 단계가 데이터 체크라고 딱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이 상태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계산이 잘 설정이 돼 있나 큰 문제가 없나 정도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보면은 네, 체크 서미티드가 됐죠. 이제 돌아갈 겁니다. 체크 러닝 네, 계산이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으면 컴플리티드가 뜰 거고 문제가 있으면 에러가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체크 컴플리티드 상당히 무난하게 끝났죠. 네, 이 상태면 이제 실제로 본 계산을 돌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크 컴플리티드 된 이 작업을 다시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그 체크를 위해서 간단하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게 간단히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뒤집어 쓸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 당연히 뒤집어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뒤집어 쓰기 위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서브미티드가 되고 이게 계산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진행되고 있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모니터를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니터를 열어주면은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계산이 수행되고 있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크레먼트 그러니까 몇 번째 단계에서 계산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이고 이제 각각 단계에서 이제 몇 단 계산이 이제 어, 시간 간격이 얼마만큼이 정의가 돼 있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토탈 계산되는 시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압축되는 단계에서 A 시뮬레이션이 방금 전에 딱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편이 돌아오는 단계거든요. 근데 돌아온 단계는 이제 얘가 그냥 딱 떼져서 돌아오는 단계니까 굉장히 빨리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종료가 되었어요. 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결과 봐야겠죠. 네, 결과를 보기 위해서 리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단계로 넘어오게 돼요.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시각화잖아요. 이게 이제 후처리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데이터를 뽑아내야겠죠. 데이터를 뽑아내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변형 전후죠. 그러니까 변형 전이 지금 요 상태고 변형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언디폼드랑 디폼드잖아요. 변형이 안 되고 변형된 거잖아요. 변형된 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아바쿠스의 가장 큰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동된 거리만 볼 수 있잖아요. 이동된 거리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어디가 변형이 집중이 됐고 어디서 응력이 많이 집중이 됐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해석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보는 컴퓨터, 약간 이제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그 무지개 색깔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요 밖에 지금 응력이 엄청 많이 집중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형률 역시도 보게 되면은 네, 여기 집중이 많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요 부분 역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바코스 기능들 보게 되면은 뭐 프레임 섹터라고 해가지고 이거 시간도 막 조절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압축 단계에서 펀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네, 펀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이 값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뭐 리미트를 값을 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1.17이면 1.2로 하고 미니멈을 0으로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을 오늘 하루 만에 설명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다 해당 부분들은 좀 지금 다시 저장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바쿠스 실험 강의를 위해서 강의 자료에 있는 실습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봐 주십시오. 같이 따라해 보고 혹시나 이제 중간에 시뮬레이션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멈추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 사실 웬간하면 강의 자료를 보면 이게 다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 그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앞에 그 인터랙션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면이 양쪽 면에다가 다 네, 인터랙션 관계를 정의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터랙션 관계를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네, 프로젝션 2라고 해가지고 얘를 해가지고 네, 한번 정의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옐로우라고 하고 서페이스라고 해서 네, 이게 바로 어셈블리를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셈블리를 가서 인스턴스 가서 트랜슬레이트 가서 많이는 안 바꿀게요. 어차피 0에서 0.01 정도로만 이제 살짝만 올리고
네, 그래서 인터랙션 가가지고 인터랙션 ACTION2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다시 또 보면 리턴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니셜로 바꿔가지고 네, OK 가서 네, 얘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줘서 옐로우로 바꾸고 얘를 서페이스로 해가지고 네, 여기만 지정해서 한번 계산 한번 돌려볼게요. 그 상태로 OK 누르고 0.01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줍시다. 귀찮아요, 저 이거 바꾸기. 네, 그래서 크레이트 가가지고 뭐 200327 컴프레션 2로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OK를 해가지고 얘는 그냥 데이터 체크 안 해도 돼요. 요즘 위에서 잘 돌아갔기 때문에 밑에 게 잘 안 돌아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계산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네, 쭉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이게 쭉 짜부라졌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들릴 거예요. 그 들리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이 쭉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압축 반 정도 지났고요. 네, 압축이 이제 6초. 이게 지금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막 줄어들어요. 소성 변형 단계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되게 좁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압축이 끝났고 돌아가는 단계는 엄청 빨리 돌아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돌아가요.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리저트를 가게 돼서 변형된 걸 보게 되면은 아까랑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게 지금 옆면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쭉 다 삐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 쭉 삐져나와서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게 되고 변형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정 한 지점에 변형률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계산 결과 역시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오토컴퓨터로 냅둬 보게 되면은 이게 계산 결과가 엄청 이상하게 나오죠. 뭐 강도도 그렇고 변형률도 그렇고. 네, 계산 결과가 우리가 네, 앞에서 봤던 거랑은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면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유한 요소 해석을 할 때도 기존의 계획을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제 대표적인 예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 해석할 때 보면은 네, 나 왜 계산 결과가 잘못됐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건데 거의 대부분은 경계 조건을 조금 잘못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지금 강의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계 조건을 아마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 네, 다다음 주에 이제 예제들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경계 조건을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제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 슬라이드 3번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계 조건들을 다 철저하게 어,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좀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 돌리기 전에 항상 그 앞에 적혀 있는 압축 시험 조건이라 뭐 각각의 시험 조건이랑 경계 조건은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